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많이 안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갖고. 일단은 수요조사를 작년 말부터 맡게 되면서 저는 이 수요조사가 정말 처음에 보고서 보고 이 보고서 왜 만드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조사 왜 하고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쓸모가 많이 없다라는 그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있었고 저도 공감을 한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작을 했고 결론적으로 지금 맞췄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때는 제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수요조사 자체가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베이스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감을 안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은 저희 조사 결과로 가장 최우선 직종이 이제 금융원으로 나왔어요. 금융원이 최우선 직종이다. 그리고 최하위 직종이 뭐냐면은 제빵 제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니 제빵 제과 굉장히 인기 많지 않나? 어떻게 수요조사가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엉터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맞죠. 왜냐면은 산업에서는 제빵제가 필요 없죠.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찾아가는 직업을 제빵 과정이 있지만은 그 모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조건 만빵, 그러니까 정원을 꽉꽉 채워서 수요를 바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지삼 맛에 맞춰져 있으니까 산업 베이스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슈 사항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올해 가장 크게 변경된 게 양성훈련 수요 추정이었어요. 그 전에 베이지안이었는데 이제 그 비율로 바뀌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베이지안 추정은 저도 못해요.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고 근데 비중계산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양성훈련 수요 추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장점으로 다가왔고 62페이지 보시면 2022년 양성 수요가 2249명으로 나오는데 이게 베이지안 추정을 했을 땐 1000명으로 나와요. 1063명. 그리고 2021년에는 1339명이 나오는데 베이지안 추정은 2006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양성 수요는 2904가 나오는데 베이지안 추정은 2855가 나와요. 이게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크게 제가 이슈 사항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아마도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취업 시장이 많이 줄어들어서 비중 계산 자체가 직종 간의 취업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20년 조사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베이지안에서는 2006명이었는데 1339명으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취업률이 떨어진 게 작용했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양성훈련 수요 추정 바뀐 방식에는 굉장히 많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교하게 바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6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저희가 이제 훈련 조정 방향이라고 해서 부임 배수, 교육 성과, 그리고 교육 필요성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매트릭스를 만든 케이스인데 여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 훈련 조정 방향에 보시면은 가장 왼쪽 위에 금융원이죠. 맨 아래쪽에는 미용 서비스원, 제빵, 제조업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신 기업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 이러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못해요.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수급조 전문가 자문단을 해봤을 때, 예도 자문단 위원님들께서 이 조사,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아까 나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수조사를 하고 나서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서 직종별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 직종별 선호 직종이 있었으면은 직종에 대해서 필요 과정까지 어느 정도 내용을 담아갖고 필요 과정까지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돼야지 이게 인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이고, 이게 만약에 제도를 하려면 FGI나 아니면 뭔가의 그 면담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뭐 교육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정기 수요조사에 저희가 정성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FGI가 7대 산업으로 해서 8개, 이슈산업 포함해서 8개 산업을 대상으로 한 38명 대상으로 FGI를 실시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정기조사의 그 보고서의 일부분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냥 보고서의 일부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금전적인 이유도 아마 저희가 좀 있어요. 왜냐면 수요조사 하는 비용도 부족한데 FGI까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직능연이 기초조사를 다 갖고 가게 되면은 우리 신층조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많이 세이프되는 뭐 최대 1억 5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비용 자체를 이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선호 대상이든 이 수요조사 이 결과를 통해서 나온 이것들을 FGI 같은 느낌으로 해서 교육과정 개발하는데 뭔가 보고서를 만들면은 좋겠다. 왜냐면은 지금 수시조사가 내년에 심층조사라고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수시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수시조사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기 수시조사 똑같이 하는 걸 왜 수시조사 왜 똑같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정기조사에 돈 들여갖고 숫자를 다 냈는데 수시 수요조사를 해갖고 특정 산업 대상으로 수요를 도출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시 수요조사 내년 심층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행위를 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발하고, 만약에 저희가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뭐 이런 것들 좀 의미 있는 연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아까 청년들의 입출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취업 선호도 조사라고 해서 직업계고 대상이라든지 이제 대학 선호도 조사, 그리고 직업훈련기간 조사를 하는데, 직업훈련기관들은 최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들은 여기 취업 충남 지역에 왜 취업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은 복지나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여기고, 그리고 그 직업계고는 돈이 부족해서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66페이지 보시면 양성훈련 과정 방향에 맨 오른쪽에 교육 필요성 낮음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계 로봇 공업 기술자, 전기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4차 산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 아닌가 하는데 낮음이에요. 왜냐면은 충남 지역에 실제로 여기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없고 기업의 수요가 없는 건데, 실제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공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교육을 하고 나서 충남 지역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충남 지역에 취업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충남 지역은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취업할 곳이 없어요. 이 부분들이 다 위에 윗지역 수도권에 채용을 한다고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역의 틀에 갇혀 있으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없고, 왜냐면 이분들도 수요가 있는 건데 지역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 결과론을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거 충남 지역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죠 앞으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간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 수요에 맞춘 훈련 과정 개발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